기사 같이 볼까요? 이재명 단식 6일째, 친문 이낙연계도 방문. 오늘은 7일째죠. 어제는 6일째였습니다. 어제 6일째였던 어제 친문 이낙연계도 단식장에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박수는 주먹으로 아이고 어려운 거로 해주셔서 당연히 저희들이 함께 하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건강을 잘 챙기시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의연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욱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비명계 1명의 방문이 친명계 10명보다 반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지금 보면은 비명계가 지금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약간 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 만나보셨어요? 예, 어제 뵀는데 네. 지금 이제 어제가 6일째, 오늘 7일째입니다. 네. 7일째고 사실 단식이라는 게 엄청 힘든 겁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한 네. 이틀째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6, 7년 전에 한번 했었죠. 그때도 언론에 많이 성남시장 났었는데, 예, 성남시장 시절에 지방재정 문제로 단식을 했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11일째인가 아마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뇨가 좀 있습니다. 네. 예, 당뇨 환자가 이 곡기를 끊으면 저혈당 쇼크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매일 혈압도 재고 체열도 하고 의료진하고 검사를 받고 있는데 아마 오늘이 7일째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앞으로 한 2, 3일은 상당히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시기가 이제 오늘부터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짧은 시간을 좀 만나달라. 그리고 네. 악수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애들 좀 써놨습니다. 입구에다가 써서 네. 이재명 대표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의 충분한 마음은 전달을 하되 육체적 기력의 쇠락으로 인해서 체력 소모를 네.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좀 만남을 이끌어가는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아마 한 번 이상 다 방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친명 비명으로 나눠서 누가 왔니 안 왔니를 떠나서 네. 당 대표가 정말로 고민의 끝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이 방법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갖고 하는 거라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단식의 과정과 이 과정을 통해서 당이 좀 더 단결하고 또 결과론적으로도 정부 여당의 좀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안 간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또 저희가 좀 뒷부분의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친명, 비명. 근데 확실히 초반보다는 후반부로 이 날짜가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비명계도 상당히 지금 이 여기 단식장을 찾아서 아쉬운 거는요. 네. 어제 대정부 질문 시간에 네. 조홍천 의원이 한덕수 총리한테 나가시면서 네. 말씀하셨는데 거기 악수를 안 하고 하셨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네. 그것도 잠시 뒤에 나오는데 아, 자꾸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그것도 잠시 뒤에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비명계도 지금 단식장을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사랑방된 이재명 단식 현장. 네. 이해찬 전 대표도 왔고 추미애 전 장관도 왔고 정청래, 고민정 그리고 여기에 전해철 이 비명계도 왔고요. 그리고 김진표 의장도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다라는 건데 일단 이걸 보면 김병민 최고님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방탄단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부 결속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이른바 출석 도장 찍듯이 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냉소적인 반응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와서 함께 이재명 대표의 손을 맞잡고 다 같이 단결하기 위한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당연히 당대표의 단식이기 때문에 건강을 염려하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방문까지 하지 않게 되면 정치적인 실이나 도의가 아예 없는 정당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건강에 대한 염려, 단식을 좀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 자리에 나왔던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 또 친문계 네. 인사들이 다 같이 모였다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큰 틀의 메시지들이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표적인 비명계로 보이는 인사들의 이 비토 섞인 발언들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이 대표의 이 명분 없는 단식이 결국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시작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비명계가 단식장을 찾았다곤 하지만 그래서 손잡고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출석 도장이다라는 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김병욱 의원님 말씀 주셨죠. 조홍천 의원이 한덕수 총리한테 대정부질문에 얘기한 거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그 모습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 하여금 야당 대표 찾아가지고 만나도록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마치시고 바로 요 앞인데 나가신 길에 야당 대표 만나서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한 총리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김 의원님 말씀처럼 손을 안 잡고 일단 그냥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갔습니다. 근데 사실 한덕수 총리가 손을 또 잡았으면 또 그것도 뉴스긴 해요. 근데 안 잡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조홍천 의원도 사실 상당한 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조홍천 의원이 이상식 의원님 좋게 말하면 레드팀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또 저격수 역할을 또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이재명 대표 손을 잡아주고 가셔라라고 한 총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바람직한 현상이죠. 지금 사실 그동안 저희 지보진영 민주당 내에서 네. 비명, 친명으로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분열과 갈등의 소지가 있었고 또 지지층 간에도 분열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번 이재명 대표께서 여당의 폭정에 이렇게 한가하기 위해서 저렇게 단식을 함으로써 이제 대동단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내부 결속은 거둔 것이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조홍천 의원께서도 저렇게 총리한테 건의했듯이 지금쯤 이제 정부 여당에서 좀 손길을 내밀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황교안 총리가 저번 대표 때 단식을 할 때도 이맘때쯤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손길을 내민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계속 폄하하는 말씀을 하고 일종의 뭐 어떤 약간의 어떤 비아냥거리는 말씀까지 하는 것 저는 이거는 정말 옳지 않다고 보고 혹시 이런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현상을 특히 정치를 선악의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 윤 대통령께서 네. 정부 수석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손을 내미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것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위원님. 손을 내밀면 손을 잡을 마음이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 여당에서 명분을 제공하면 네.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아마 고려를 많이 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명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관건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예. 명분. 그러니까 여당에서 손을 내미는데 그냥 와서 단식 그만하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말만 하면 안 되고 뭔가 명분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 먼저 가능성이 있는지. 단식이라는 그 이제 최후의 저항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제1야당 네. 대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 먼저 이야기 드리고요. 네. 그 범죄 피의자로 보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범죄 피의자죠.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법 단계에서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명분. 네. 그런데 명분이 뭐죠? 뭐가 명분이죠? 뭘 줘야 되죠? 명분이라고 들어가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네네. 다만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서로 다르지만 옳은 것과의 타협은 화합입니다. 그러나 삿된 것과의 타협은 야합입니다. 야합을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경직되지 말자.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없는 그 명분으로 단식에 들어가고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조치
그게 과연 국민이 원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화합하고 대화하는 그것은요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경쟁에서 나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모양이다. 그거는 타협이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어떤 명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야합하란 얘기냐, 뭐 이런 말씀이에요, 이 실장님. 지금 야합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뭐 삿된 것이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저는 이런 것은 이제 정치의 품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모든 피의자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지금 이제까지 이것보다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이런 피의 사실보다 훨씬 더 중한 네. 범죄를 범하고도 나중에 또 용서를 받고 사면을 받으면 다시 또 정치 일선에 복귀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대부분 판결은 그냥 1심 판결도 안 된 그런 또 굉장히 논쟁의 요지가 많은 이런 사실들을 두고 이제 피해자로 보는 것은 우리 윤 의원께서도 혹시 이분법적인 선악의 대결 구조에 전념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걱정이 듭니다. 네, 지금 약간 오며 가며 얘기가 좀 갔는데 마지막 김병민 최고님.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단순 피의자가 아니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지위를 활용해서 여기에 대한 방탄으로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비롯한 이 구속영장 청구들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됐고요. 단식을 선언함과 동시에 이제 검찰과의 소환 조사 일정들을 얘기하다가 내가 오전에 2시간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또 소환 조사 일정들이 서로 어그러진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도 범죄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무리한 단식을 하거나 정치적인 행위 쟁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수사 등에 대한 일정이 조율돼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왜 사법 리스크 한복판에서 제1야당의 대표의 지위를 활용한 방탄에 나서느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스스로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내려놓을 때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한 진정성도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온 게 손을 여당에서 여권에서 먼저 내밀어야 된다, 명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 주셨고 어떤 명분을 얘기를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뭘 달라는 거냐, 뭐 지금 이런 말씀이 지금 나왔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야당 이상민, 명분도 실리도 없는 단식 멈추라, 공개적 요구. 명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단식장에 갔을 거다. 근데 이제 안 간 의원은 제가 이제 잠시 뒤에 얘기를 할 것 같다는데 이분입니다. 네, 이상민 의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SNS 글을 좀 같이 볼까요? 이 대표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단식을 멈춰 주십시오. 뒤로 물러서는 것도 때로는 더 큰 용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으로 매우 마음 불편하며 난감하고 착잡합니다. 가서 뵙고 위로드려야 하지만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는 걸 짐짓 아닌 척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단식을 중단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명분도 실리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부분 일단 보면은 김병욱 의원님. 네. 비명계도 약간 양분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비명, 친명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민 의원도 비명계로 사실 분류가 되는 그런 분인데 아까 단식장을 찾은 비명도 있는 반면에 단식 그만하시라 나는 찾아가볼 마음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지적이 지금 명분 부분이 명분 이번 부분입니다. 단식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은 아마 이상민 의원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명뿐이다. 예. 사실은 정치인의 단식이라는 게 최근에는 보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배경을 조금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단식한다는 게 이제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 암울한 시대에 네. 저항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화가 완전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수차례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사가 안 됐고요. 사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갔다 오시면 여야 대표를 불러서 순방의 결과도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양해를 구할 거 또는 보안을 지킬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정이 돌아가는 건데 그런 과정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국민의 여론도 싸늘하고 홍범도 장관 논란에 대해서도 거의 70~80%가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각부 장관들의 평가도 썩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야당이라고 해서 어석수 많은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뭐 시행령이라든지 거부권 행사라든지 인사청문회 무용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런 잘못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돌려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다수당의 책임인 거죠. 근데 명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명분이 너무 브로드하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좀 돌려달라. 후쿠시마 오염수를 중단을 국가가 요구해달라.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각을 바꿔달라. 그게 근데 요구입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를 받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회의론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단식할 때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단식까지 안 가겠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단식이라는 과정을 네. 통해서 정부 여당에 더 강하게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명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명분을 달라는 건 어쨌거나 그 중에 하나를 어제 한덕수 총리께서 국회 오셨으니까 네. 나가면서 악수 한번 해달라는 것은 사실 뭐 그거는 거기서 그것과는 협상을 사실 해달라는 게 다른 아니라 거다. 정치의 기본 도리를 지키고 나가시라는 말씀을 조홍천 의원이 한 거죠. 네. 과거에도 야당 의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나 김성태 전 대표나 단식했을 때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총리나 또 상대당의 대표가 가서 네. 악수도 하고 위로를 했거든요. 그런 정치의 기본을 지켜달라는 것이지 그 농성장을 방문하는 것이 명분을 주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네. 그것까지도 없는 지금 정치가 안타깝고 한탄스러워서 조홍천 의원이 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소통이 있고 네, 정치로 좀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단식장을 찾은 사람들 얘기의 끝에 지금 이상민 의원까지 나왔는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단식장을 찾았다라는 말씀 드렸죠. 6일째 단식이었던 어제 이재명 대표를 김진표 의장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아서 입법 독주 쓴소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모습도 같이 보고 오시죠. 근데 뭐 모든 게 다 순리대로 잘 풀려야 되는데 국회를 순리대로 못 가게 해서 저 이 대표님이 여기 앉은 것 같아서 저도 책임감이 좀 있습니다. 미래도 암울하고 이 정치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대화하고 상대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니까요. 국무위원들 국회 와서 도발하고 그런 거 한번 제지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치라는 것이 언제나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하고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그렇게 국민들이 보질 않아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전에 예고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 반복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나 나라를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도 옳은 건가. 네, 지금 김진표 의장 이재명 대표한테 아니 거부권 행사할 걸 알면서도 굳이 강행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김 의장이 떠나고 난 뒤에 진성준 의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국회가 정당하게 처리한 법안에 일방적으로 거부권부터 행사하겠다고 하는 대통령한테 과연 옳은 일이냐고 묻는 게 순서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의 권위 위상을 잘 지켜서 행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는 일을 우선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기 전에 저쪽한테 먼저 뭐라고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김병민 최고님. 예. 이게 사실 의장은 여야 약간 중간에 중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어쨌거나 지금 이 사안도 지금 받아들여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전도 못 찾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먼저 꺼낸 얘기지 않습니까? 이 본회의장에 오거나 국회에 와서 국무위원들이 조금 과하게 대응하는 부분들을 막아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럼 왜 국무위원들은 그 같은 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겠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 독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검수안박에 대한 법안 처리하면서 그 당시 꼼수 탈당 등에 대한 문제가 이뤄졌던 일들 민주당이 나서서 언제 반성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결국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는 168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는 상태로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하고 이 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 해서 이거 대통령의 일방 처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민주당의 주장일 뿐 전체적인 총론적 차원에서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입니다마는 적어도 지금은 무소속으로서 전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직분에서 충실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고언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한쪽 방향의 얘기들을 쏟아내게 된다면 김진표 국회의장뿐 아니라 국회 전체를 굉장히 잘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실장님. 저는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진표 의장 스스로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단식 현장에 찾아가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똑같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정당하게 처리한 법안을 너무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한 말씀 하실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부의 수장이자 국가의전서의 대통령이 이어서 2위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혹시 생각합니다. 뒤로 전화로 얘기한 건 아닐까요? 그러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기 전에 윤 의원님 짧게. 우리 진성준 의원 이야기 중에 네. 말의 뜻이 상당히 혼용되어 있습니다. 네. 정당하게 처리한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당하지 않죠. 강행 처리잖아요. 외형상 합법적으로 처리한 거죠. 이 구분 못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합법일 수는 있지만 정당하진 외형상 않다 그 합법이죠. 말씀인 거죠.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이 아니죠. 소수 여당이 건의하니까 네.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단어의 정확한 뜻과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자기 관념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진성준 의원님이 올린 이 글에 굉장히 좀 많은 말씀들이 지금 속속 좀 손을 들고 계시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단식하며 버티는 이재명, 검찰 대선 개입 카드로 압박. 대선 개입 카드 이게 뭐냐? 김만배 씨, 이 대장동 이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가 대선을 앞두고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장동 사안을 이재명 관련해서 윤석열 관련으로 뭔가 시선을 바꾸는 뭐 그런 대선 개입에 이재명 대표도 같이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지금 이런 얘기인 겁니다. 대선 개입 카드로 압박을 하고 있다. 근데 요거는 실제로 김병욱 의원님.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느끼는 이재명 대표 사실 지금 굉장히 뭔가 받고 있는 혐의도 많고 좀 소환 조사 받을 것도 있고 기소가 예정된 것도 있고 많은데 요걸로 압박을 하고 있다.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뭐 단식 중이라서 저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겁니다. 지금 네. 너무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요. 네. 근데 제 거는 저도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먼저 신학님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금품을 받았지 않습니까? 취재원으로부터. 그거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또 뉴스타파에서도 어젠가 그 반성문을 냈죠. 냈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반성문을 냈기 때문에 어찌됐든 외형상의 금품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언론 윤리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제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만배와 이재명이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김만배는 이재명 편이다.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공판 과정에도 나왔다시피 네. 이재명은 김만배의 이익을 줄이려고 공적으로 환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공산주의다라고까지 김만배가 공판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이제 기사를 보면은 김만배는 이재명을 편든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네. 이렇게 허위 인터뷰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김만배가 실장님하고 한 인터뷰가 네. 사실이다 아니다까지 판명이 안 된 겁니다. 허위다도 판명이 안 된 거고 허위다라고 판명한 건 아까 제가 말씀대로 김만배는 이재명하고 한편이다라는 전제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건 사실은 사실인데 네. 이것이 왜 대선 3일 전에 시기를 조절해서 공개를 했을까? 그거는 또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과연 허위일까? 그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압박을 받으시냐 여쭤봤는데 일단 요 사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대선 개입 카드로 거론이 되는 김만배 씨의 대선을 앞둔 인터뷰, 그 인터뷰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키워드를 바꿔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